충격적인 관세 결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2018년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표했으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캐나다의 에너지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암시한 것이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대담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조치였다. 이러한 관세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까?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관세 결정이 단순한 무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부터 장기적인 지정학적 변화까지 그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계의 반응, 다음은 무엇인가? 예상대로 보복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체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을 포함한 12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을 겨냥했다. 멕시코 역시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기타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비용 증가와 공급망 교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반응은 북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무역 분쟁의 핵심 당사국이었던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자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국제무역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법적으로 다투려 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소송 제기는 이 분쟁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유럽연합, EU과 영국에 대한 경고 역시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는 이들이 미국과의 무역 관회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농업과 자동차 산업이 주요 초점이었다. 글로벌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쳤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결정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전략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을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했다.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국제 관계 악화는 미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세의 조치가 더 큰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동맹국과 경쟁국의 경제력을 동시에 시험함으로써 미국의 유리한 권력 균형을 조성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이 전략의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세계 경제는 이미 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것인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각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국제사회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에 미친 영향, 강경한 입장. 트럼프의 유럽연합 EU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강경했다.
그는 미국의 대유럽 무역 적자가 지난해 2,03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EU는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유럽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그는 관세를 추진할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일련의 성명에서 트럼프는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EU가 무역 불균형을 즉각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관세 위협은 EU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특히 자동차 및 명품 산업이 주요 타겟이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으로 상당한 수출을 하고 있어 이들 제품이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와 영국의 관계이다. 미국과 영국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하고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이 영국을 관세에서 면제해준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영국이 무역 조건에서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영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러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국이 입장을 재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은 더욱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양국의 기업들은 무역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관세 위협의 영향은 이미 대서양 양측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영국 기업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영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 기업들도 유럽산 제품 가격 상승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면적인 관세 전쟁의 경제적 타격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들 국가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이며 과연 이 경제적 충돌에서 벗어날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유럽의 보복 가능성, 다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유럽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유럽연합은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EU 외교정책 수장인 호세프 보레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유럽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EU는 오랫동안 미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간주해 왔으며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악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는 크다. 이는 유럽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변화하면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U의 저명한 관료인 카야 칼리스는 유럽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U는 미국산 농산물, 첨단 기계, 명품과 같은 핵심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 조치는 위험이 따른다. 이는 장기적인 대립으로 이어져 양측 경제에 모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과연 얼마나 멀리까지 갈 것인가? 양측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만약 미국과 EU가 정면 충돌하는 관세 전쟁에 돌입한다면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들이다. 따라서 이 두 경제 강국 간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역 경로는 차단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지며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기술, 농업 등 국경을 초월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미국 자동차와 유럽 와인 같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진짜 피해자는 소비자들. 안타깝게도 무역 전쟁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소비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상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불가피한 결과는 가격 상승이다. 식료품,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등 어떤 상품이든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증가한 비용을 전가하면서 그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외국산과 국산 차량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생산된 부품에 의존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이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든다. 이러한 관세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이 무역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다.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서비스 축소를 강요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도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실업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을까? 미국과 EU가 무역 문제로 충돌하는 동안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은 이 혼란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이를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대체 무역 협정이나 투자를 제공하면서 관세 전쟁의 중간에 끼인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 유럽이 미국 외에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면서 중국은 유럽 내 1대1로 이다이아의 자유로 정책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 한편 러시아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의 관세에 직면한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새로운 무역 협정이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균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EU가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재편할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 글로벌 권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무역 전쟁의 여파는 글로벌 동맹, 무역 경로, 경제 정책까지 재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세 문제는 단순한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외교적 해결이나 소규모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충분히 존재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관세 조치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까요? 아니면 냉정한 해결책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독수리 탐험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신 콘텐츠를 받아보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